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 정답 정혜진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 행동 심리 증상, 치매 어르신들이 겪는 행동 심리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상과 환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합리적이지 않지만 실제한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 이런 걸 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환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망상과 환각이라는 거를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것을 저희가 거부하거나 혹은 자꾸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일단은 어르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그런 감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처를 찾는 것이 좀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심리 증상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행동심리 증상이라는 것이 가족들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때문에 결국에 집에서 더 이상 돌보지 못하고 요양시설로 저희가 보내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심리 증상은 종류도 워낙 다양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르신들마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개개별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집안의 환경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똑같은 망상이라 하더라도 양상이 다르고, 환각이라 하더라도 그 양상이 다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언제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걸 예측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막상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즉각적으로 또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복 행동의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매일매일 보따리를 이렇게 한아름 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옷이랑 늘 즐겨 입던 옷이랑,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들 같은 경우를 보따리에 차곡차곡 싸서 보찜을 만들어 두시고, 자녀분들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는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걸 다 풀러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음날 또 똑같은 짐을 또 싸고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다라고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외국 사례나 이런 거를 접해보거나 외국에 있는 요양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컨퍼런스를 해보면, 이게 한국에서 유독 짐 싸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피난이나 전쟁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에게서 이게 약간 습관처럼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요양원에 이제 입소를 하실 때, 입소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이제 집에 간다라고 행동을 하면서, 방금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그래서 이따가 오후 한 4시쯤 돼야 집에 가실 수 있어요 라든지, 오늘은 집에 가실 수가 없어요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뒤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나 집에 갈 거니까 옷 달라, 짐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에 대한 불안함, 이 불안함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했던 말을 또 한다거나,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본다던가, 뭐 무언가 그런 식의 행동들은 너무나 흔한 증상이고요. 사실 예방접종을, 최근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접종이라는 거를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모든 의료기관과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긴장 속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학습을 통해서 접종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는데, 실제로 접종을 언제 하냐, 우리가 언제 하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접종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접종한 기억을 아예 잊어버리시고, 접종한 다음날 와서 접종하러 언제 가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도 요즘에 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접종을 할 때 어르신들의 경우는 접종하는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아니면 접종하고 붙여주는 그 반창고 밴드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붙여놓고, 이거를 보셔라, 이게 이제 접종했다라는 증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몇 번 드리고 나면, 며칠 그렇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시다가, 또 이 사안 자체가 우리가 이제 센터 내에서나 이렇게 점점 언급하지 않는 사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책을 계속 읽는 분들도 흔히 있어요. 그래서 원래 즐겨보시던 책들도 있지만 성경책 같은 신앙서적, 이렇게 불경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필사를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느질을 하는 게 몸에 배신 분들은 계속 바느질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요양원에서 입소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경우는 바늘이 워낙 위험하다라고 여겨져서 바로 이렇게 제공해드리지는 않는데 오래 계셨던 어르신들 중에 이것이 좀 몸에 배서 안전하다라고 상호 합의가 된 경우에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보면 가서 어르신들이 옷에 이렇게 계속 무언가 바느질을 통해서 덧대거나 소품을 계속 만들거나 하는데 실력은 계속 살아있으세요. 그래서 기억이 몸이 이렇게 학습한 것이다 보니까 바느질을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데 그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반복 행동을 그럼 왜 하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기억력이 이제 나빠졌으니까 단기 기억이 짧아져서 지금 방금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물어본 걸 또 물어본다던가 밥을 먹은 것 자체를 까먹어서 또 먹으려고 한다던가 화장실에 간 것을 또 기억하지 못해서 또 가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순히 기억이 나빠져서 생기는 반복 행동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살펴보면 워낙에 기억과 인지 능력, 진압력들이 점점 떨어지다 보면 사람이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과 초조를 어떻게든 좀 없애보기 위해서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행동들을 하시게 되고요. 본인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 중에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무언가 본인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행동하고 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인지력 저하, 진압력 저하, 기억력 저하와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왜 자꾸 귀찮게 물어본 걸 또 물어보고 아까 분명히 한 행동을 왜 자꾸 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어르신이 지금 현재 인지능력, 진압력, 그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과 스스로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반복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뻔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망상이나 환각을 포함해서 이런 이상행동들은 저희가 부정한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나아지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정리해서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게는 정보보다는 안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보다는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질문을 해서 오늘 며칠이야? 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해드리면 오늘 며칠이더라? 또 방금 뒤돌아선 다음에 오늘이 며칠이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마치 처음 듣는 질문처럼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아까 물어봤는데 아까 내가 대답했는데 왜 자꾸 물어봐? 라고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어르신은 또 그 불안함이나 또 감정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걸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이 반복적으로 날짜를 물어본다면 오늘이 며칠이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왜 오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 오늘 날짜가 중요한 날이야? 라고 하면서 화제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고 반복적으로 날짜를 확인하는 그 이면에 어떤 그 욕구나 불안이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신체적인 불편감이 있을 때에도 반복적인 행동을 하시는데요. 뭐 배를 자꾸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자꾸 집어넣고 하는 행동들이 잘 살펴보면 변비나 대소변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서 사실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혹은 데이케어 센터처럼 어르신을 오랫동안 돌보신 곳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은 어르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왜 그래요?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대변 보셨나? 오늘 소변 몇 번 보셨나를 바로바로 체크하는 게 이렇게 좀 일상이 되어 있을 정도로 증상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의 경우는 사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어르신이 예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 되게 이상하다 라든지 어르신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아주 일상적인 곳에서 원인을 찾을 그럴 생각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라든지 대소변을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일상적인 것들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게 어르신에게 어떤 위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르신과 가족 간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때가 많아서
그것이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에게는 정보를 자꾸 제공하기보다는 안심을 시켜드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행동을 자꾸 지적하기보다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감정적 문제를 찾기 위한 방향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상이나 환각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동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실 때 거기에 같이 휘말려서 그 행동을 지적하는 데 정신이 팔리면 안 되고 화제를 전환하거나 다른 집중할 만한 걸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반복 행동도 사실 어르신이 일상이 지루하면 좀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복 행동에서는 뭐 저희가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도 정보보다는 안심을 시키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안심시켜드리는 쪽으로, 그리고 행동에 대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어르신의 감정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취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반복 행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 심리 증상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